선생님, 네. 2대8의 법칙 저희가 공부했었는데요. 네네. 이거를 실생활에 좀 사용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네. 뭐 사랑을 주거나 했을 때, 그 어떤 그 관계. 그거를 좀 2대8의 법칙으로. 네. 야, 이건 좀 심오한 얘기인데? 이 법칙을 알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자, 2대8의 법칙은 우리가 이제 전에 법칙 공부를 하면서 모든 물질이 생성될 때, 빛이 모일 때, 이런 법칙으로 빛이 모인다. 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일 외곽이 팔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게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이 되고 그 영원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한번 우주선 얘기 한번 했었죠. 왜 이렇게. 어떤 우주에서 강력한 입자가 들어왔을 때 깨진다고. 그게 왜 깨지는지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입자도 자기만의 이제 어떤 시스템이죠. 그죠? 예? 이 입자조차도 자기만의 시스템으로 우주를 이제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는 밀도가 낮죠. 우주 공간은. 그죠? 밀도가 낮은 공간에서 존재하는 입자, 얘가 밀도가 큰 지구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공간의 밀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있다고요, 마진. 얘가 만약에 90이라는 밀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이 10이야. 그러면 90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마진이 100이라고 하면. 한계가 10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는 90이고 공간이 100이야. 쭉 들어오는데 여기 지구의 공간이 20짜리가 있어. 그럼 얘가 120이 돼버리죠. 110이 돼버리죠. 그럼 얘는 못 버텨요.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간이 무한정으로 수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블랙홀이 왜 점점 커지는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공간이 무한대로 수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크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크기를 벗어나면 그때서부터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 중에서도 작은 블랙홀이 있고 큰 블랙홀이 있는 경우가 그 공간의 그 수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공간에 어떻게 보면 마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이 공간은 10밖에 안 되는데 지구의 공간의 밀도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20, 30, 40, 50 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버티질 못하는 거야. 왜? 마진을 넘어서니까. 얘는 90짜리인데. 그래서 얘는 분열된다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거의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거의 다 깨져버려요, 얘가. 근데 아직까지 그 원인을 과학자들은 몰라요. 그냥 지구에 있는 어떤 입자들과 충돌해서 깨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죠.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2대8하고 그러면, 뭐, 기하 나눔.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이런 얘기를 왜 해? 필요하니까. 제가 뭘 줬어요. 상대방한테. 예? 그러면 이거를 나의 우주의 공간을 지나서 다른 사람의 우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물질이 뭐가 됐든, 예? 뭐가 됐든 이 세상 다른 우주로 가면서 버티질 못한다고. 여기 겉에 있는 팔이 다 떨어져 깨져. 이것도 똑같이.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을 줬어. 예?
그럼 2대 8에 의해서 팔은 깨지고 이밖에 전달이 안 돼.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야,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제가 좀 너무 딱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떤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줄 수도 있고, 나 나름의 어떤 정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팔은 이 공간에 의해서 날아간다고. 실제로 상대방이 받는 건 2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2를 줬네? 하고 2를 받는 거야. 고맙게.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언젠가 형편이 되면 2를 돌려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2를 받았으니까. 준 사람 10이잖아요. 글쎄, 준 사람은 자기는 10으로 알고 줬어요. 분명히. 근데 상대방이 내가 10을 줬으니까 10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고맙게도 2를 줬네. 내가 나중에 2를 갚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의 법칙을 모르면. 그죠? 중간에 팔이 날아갔다는 사실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받은 사람은 2를 돌려줘요. 그나마 그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죠. 2를 받았으니까 2를 돌려주는 거. 근데 2를 돌려줄 때 또 저쪽에서 돌려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10을 줬는데 0.4를 준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10을 줬는데 어떻게 0.4를 주지? 쟤는? 2에 또 20%가 되니까. 예? 야, 저놈 아주 고얀 놈이네. 은혜를 모르는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알면 누가 나한테 2를 줬다. 예? 그러면 100을 해주세요. 100. 예? 나한테 누가 2를 해줬다. 그러면 갚을 때 100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참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네. 내가 10을 주니까 10을 갚네. 아니다. 100이 아니다. 50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깜빡했어요. 착각을 했어. 누가 나한테 2를 해주면 50을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게 10이 될 테니까. 그리고 100을 해주면 더 좋겠죠? 와, 내가 10을 해줬는데 제가 20을 갚네? 쟤는 된 놈이다. 그게 2대 8이 이 일상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배 법칙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그럴 때 거의 이제 오너가 많은 이득분의 많은 부분을 자기가 먹는 것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큰 수익을 올려서 나누는 건데,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많이 먹는 게 공평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어떤 수익에 있어서 그런 큰 수익이 나더라도 20%는 자기가 먹고 80%를 나누는 것이, 그게 법칙에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새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수익 분배 체계도 이렇게 이제 바뀔 거예요. 하늘의 법칙. 예, 법칙에 따라서, 그래, 너가 오너고 너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이 나더라도 2대 8의 법칙에 따라서 너는 20만 먹고 80은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눠. 그래야 이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야. 오히려 더 이 회사가 단단해지는 거야. 커지고
법칙을 적용해 봐. 너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적용하면 오히려 회사가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할 수 있는 걸 왜 몰라? 네가 그렇게 네가 투자했다고 네가 대부분을 차지할수록 오히려 그 회사는 쪼그라들게 돼 있어.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오너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런 식인 거예요.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하늘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건 이 2대 8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나마 조금 2대 8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는 많이 베풀잖아요. 예. 조금만 잘해줘도 흐뭇하고. 부모가 그렇게 자기의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금전적인 것과 다 그냥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다시피 하잖아요. 예?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못된 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줬다고 그러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죠. 뭘 해줬다고, 아이, 다른 애들은 뭐 부모가 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근데 그건 좀 거의 전응화 수준이죠. 그 정도면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 2대 8의 법칙에 의해서 이 받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팔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별로 안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식이 이제 나중에 커보면 이제 그때서야 알아요. 자기가 자식을 갖고 자기가 자식한테 주다 보면 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얼마나 큰 걸 줬는지는 그때 이제 깨닫는데 이 법칙을 알면 진작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관계가 유지되려면 이 2대 8의 법칙을 좀 잘 지키면 관계가 딱 물질처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 2대 8 설명하면서 최외곽의 상태가 8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가 남으면 버리려고 그러고 하나가 모자라면 끌어들이려고 하는 성질이 그게 원소의 성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H2O도 마찬가지예요. 예? H2O에서 O가 외곽의 전자수가 6개라고 해요. 6개. 외곽의 전자수가. 그래서 O라는 원소의 특징은 어디선가 계속 2개를 끌어당겨서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H, 수소라는 원자가 H가 하나짜리죠. 하나. 외곽의 전자가 하나. 그래서 H 하나 붙고 다른 H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산소의 입장에서는 8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자란 2개가 H 2개가 채워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8이 이루어지는 거고 얘 입장에서도 자기 외곽이 8이 되는 거잖아요. 얘 입장에서도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2대 8의 법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 H2O라는 상태는. 예? 그래서 영원성을 갖는다고 얘가. 딱히 뭐 전기 분해나 뭐 어떤 억지로 얘를 깨부시지 않는 한은 얘는 영원하게 이제 우주가 끝날 때까지 물러 있는 거라고요. 관계도 마찬가지네요. 서로 예. 주고받고. 예. 이런 관계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12의 틀이에요. 그게. 12의 틀 안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뭐 12위원회 막 이런 것도 많죠. 인간 세계에. 그죠? 예? 12위원회를 토의를 거쳐서 뭘 결정한다. 우리의 위원회는 뭐 9인제로 한다. 12인제로 한다. 뭐 이런 룰을 많이 갖고 있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하늘의 법칙들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12체조로 하니까 왠지 좀 뭔가 공정해지는 것 같고 공평해지는 것 같아. 그런 게 체험이죠. 그러니까 체험.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게 틀이에요. 우주의 틀. 그래서 12제자라는 의미는 강력한 그런 틀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네.